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열흘 전이었죠. 지난 7월 19일 전 세계적인 IT 시스템 장애로 세계 주요 항공사와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서비스가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역사상 최악의 IT 대란으로 평가되는 이번 사태는 세계 1위 보안 기업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사가 최신 보안 제품 업데이트를 하면서 MS 크라우드에서 충돌을 일으킨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대란으로 글로벌 초연결 사회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던데요.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는 만큼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나스닥 지수가 폭락하며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테슬라와 구글을 필두로 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했는데요. 이번 주엔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우리 증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서 그 큐텐의 구영배 회장이 오늘 첫 입장을 내놨던데요. 네, 이제 큐텐 하면 중요한 게 티몬과 위메프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회사를 인수한 모 회사가 되겠죠. 그 모 회사의 대표 구영배 회장이 이번 정산 그리고 소비자 환불 사태가 지연된 것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언론을 통해서 입장문을 배포하는 형태로 이제 입장을 내놨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비자 그리고 입점 업체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긴급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우선 티몬과 위메프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고객 피해 규모가 500억 원 내외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피해 회복용 자금 지원으로 큐텐이 보유한 해외 자금의 유입 또 큐텐 자산을 처분하는 식의 방법으로 자금 마련을 하고 있다. 1차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내놨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셀러들, 그러니까 입점 업체들에 대해서는 아직 피해 금액의 정확한 추산을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금융권과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서 그룹 차원의 펀딩 또 매각도 추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밝혔고 자신의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이거를 담보로 활용하는 방법도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피해 보상에 대한 의지를 밝히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유동성 마련이 가능한 건지 시장에서 궁금해하고요. 벌써부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일단 큐텐 측이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서 다음 달까지 마련하겠다라고 이제 약속한 자금이 있는데요. 이게 700억 원 가량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당국이 추산한 5월분 정산 지원금만 1,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턱없이 부족하고 지금 이게 5월분입니다. 6월과 7월 판매분도 정산 시기가 오면 당연히 지원금 규모는 더 커질 게 불보듯 뻔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700억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의구심은 이겁니다. 지금 구 회장이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밝힌 신규 펀딩 혹은 큐텐 지분 매각을 통한 자금 마련 이것도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게 일단 정산 지연 사태가 크게 번졌잖아요. 이 사태가 번지면서 일단 대외 신인도 이미지가 추락을 했죠. 그리고 큐텐 지분 가치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도 있어요. 알려졌다시피 큐텐이 보유한 이커머스 업체들 영업 손실을 보고 있거나 혹은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경우 자본 잠식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지분을 인수할 인수 주체가 누가 있을 것이며 또 이걸 금융권에 담보로 맡겨서 자금을 빌릴 수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근본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죠. 이렇게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정부가 결국 이제 긴급 유동성을 투입하기로 했어요. 오늘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회의가 열렸고요. 이 자리에서 이제 티몬, 위메프 사태
대응 방안이 논의가 됐는데 일단 정부는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입점 업체들, 소상공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들이 폐업하는 일이 없도록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긴급 경영안정자금 2천억 원을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도 3천억 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여행사에 대한 지원금 600억 원까지 포함을 해서 총 5,600억 원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네네. 지금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으로는 지난 주말부터 시행되긴 했습니다.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 또 여행사 등과 협조를 해서 환불 처리가 일단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협조하는 부분 네. 실제 지난 주말부터 환불이 일부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내일 국회에서는요 이번 티몬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도 열립니다. 그래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을 하고 관건은 현재 지금 국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큐텐 구영배 회장의 출석 여부 네. 이게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는데 실제 참석할지 말지는 아직은 네.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번 사태가 결국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자면 이커머스 업계의 무리한 외형 경쟁이 원인을 제공한 건 맞지만 관계 당국의 관리 소홀 또 사후 약방문식 대처가 반복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도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지적할 게 한두 가지는 아닌데 일단 예를 들어서 티몬과 이메프 전자금융사업자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에 대한 감독 규정을 준수해야 되고 이게 금융감독원이 여기에 맞춰서 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사전에 여러 적신호가 켜졌었죠. 네. 주총도 열리지 않았고 또 보고서도 내지 않은 뭐 이런 사태들이 있었는데도 네, 네. 사전에 대응을 하지 않아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한국부동산원 그 청약 홈페이지에 정말 많은 신청자들이 몰렸었던 네. 것 같아요.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렇습니다. 혹자는 오늘을 슈퍼 청약데이다. 네, 대국민 청약의 날이다. 이렇게도 칭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파트값이 비싼 서울 반포의 레미안 원펜타스가 네. 오늘 특별 분양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그 역대급 인파가 홈페이지에 몰려드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네네. 접속이 된다고 해도 대기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2시 30분 정도에 접속을 해봤을 때는 네. 잠깐 접속이 됐거든요. 아. 그때 순간적으로 떴던 대기 접속 숫자가 25만 명이었어요. 네. 이게 그나마 준 겁니다. 오전에 9시부터 마비가 시작돼서 오전에 접속 대기가 한때 100만 명이 육박을 했고요. 예상 대기 시간 95시간. 에 달했을 정도였으니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막대한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몰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반포 레미안 원펜타스 오늘 특별 분양을 시작으로 해서 특별 이제 공급이요. 네. 네,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해서 1순위, 2순위로 이어지는 이제 청약을 시작을 합니다. 네. 가장 큰 매력 시세 차익이죠. 이게 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금 남은 지역이 강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 시세 60% 수준입니다. 국민 평형으로 알려져 있는 84제곱미터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 네. 분양가가 23억 380만 원에 책정됐는데 최고가가요. 네. 네. 주변에 이제 레미안 원베일리라는 주변 실거래가를 보면 같은 평형 수가 42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산술적으로 보면 19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요즘에 로또 당첨돼도 당첨금 10억 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만 보면 로또보다 나은 로또 청약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다만 후분양이라서 이게 잔금 일정이 빠듯합니다. 8월 7일에 당첨자를 발표하는데 이후에 21일까지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때 계약금 20% 납부해야 네, 되고요. 여기 20%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남은 입주 지정 기간 10월 20일까지인데 이 기간 동안 잔금도 치르셔야 되니까 네. 사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20억 원 넘는 금액을 현금 동원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이것도 사실 서민들은 엄두를 못 낼 수준이다 네.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 오늘 홈페이지가 셧다운이 되면서 일부 그 청약이 이루어지는 단지는 결국 마감을 하루 연장하기로 했고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그 청약 접수 마감이 원래 5시 30분까지인데 11시까지로 연장한다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동탄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마감을 하루 아예 연장을 하는 거기 조치를 동탄이 롯데캐슬 중에서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를 청약입니다. 내일 5시 30분까지로 하루 더 연장한다. 네. 네.
그래요. 자, 지금 주택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모양새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런가요? 주택담보대출이 5조 원 넘게 이달 들어서 증가했다면서요? 네, 이게 매달 전해드리고 있는데 꺾이지 않네요. 그러니까 대출 수요가 꺾이지 않으면서 결국 이 대출금들이 주택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주택 가격이 오르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5대 은행의 지난 25일까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늘었나 봤더니 전월 대비 4조 7,349억 원의 가계 대출 잔액이 더 늘었고요. 주택 담보 대출만 보면 전월 대비 5조 2,589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네. 지난 6월로 따지면 가계대출 증가액이 5조 3,400억 원이었거든요. 지금 아직 25일까지만 집계된 거니까 이달 네. 말까지 집계가 되면 아마 비슷한 폭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출 수요가 꺾이지 않다 보니까 금융당국에서 이제 가계대출 관리를 다시 강화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달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 2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을 미루기로 결정한 뒤에 네. 지금 주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대출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은행들에게 대출 총량 관리를 다시 강화하도록 좀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에 따라서 최근에 은행들의 그 흐름을 보면 가상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지금 대출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주담대를 가장 많이 취급하는 KB국민은행의 경우에는 이달에만 지금 4차례 금리를 올렸고요. 오늘도 추가 인상된 부분이 반영이 돼서 네.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하단이 4%를 넘어갔고요. 상단은 6% 중반대까지. 고정형 금리가 전체적으로 좀 낮은데 하단이 3%를 다시 넘어가고 상단은 5% 후반대까지 올라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지난 19일 전 세계에서 약 850만 대의 마이크로소프트 그 윈도우 시스템이 다운됐습니다. 이 일로 세계 여러 곳의 항공편이 취소 혹은 지연됐고요. 또 생방송이 중단된다거나 증권거래소의 지수 산정이 지연됐다고도 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병원에서는 진료와 수술까지 연기됐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한 직접 피해액만도 수조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자,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좀 피해가 좀 상대적으로 적었던 이유 알아보고요. 앞으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도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의 곽진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전 세계를 대혼란에 빠뜨린 IT 대란의 원인이 일단 밝혀진 거죠? 네, 공식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서 네.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네. 이제 지난주 이제 19일 오후 1시 정도였죠. 이제 지난주에 사고가 발생을 했고 지지난주입니다. 우리 네네. 네. 지지난주네요. 한 열흘 됐습니다. 네. 네. 처음에 이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제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운영 체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형태도 좀 많이 나왔었고요. 예, 그 이유 자체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운영 체제를 사용을 하는 이제 서버라든가 PC에 네. 이제 파란색 화면이 뜬 거죠. 소위 얘기를 하는 이제 먹통. 네, 블루 스크린이 네, 뜨는 거라면서요. 블루 스크린 이제 현상이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의 운영 체제를 쓰면서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 아니냐. 네, 네. 라는 이제 보도들도 좀 많았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면서 발생한 네. 문제는 또 아닌가라는 얘기도 많았었습니다. 네. 우연찮게 당일날 오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클라우드 자체의 장애가 네. 조금 이제 발생을 했던 것과도 조금 이제 맞물려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이제 보안 업체의 네. 백신 소프트웨어를 이제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윈도우즈 운용 체제와 이제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네. 그리고 그 내용은 이제 지난 25일 날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첫
공식적으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내용이 있거든요. 네. 네, 거기서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운영 체제라든가 클라우드 영향이 아니라 본인들이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라고 네. 공식적으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네, 관심을 잘 갖지 않았던 분들께서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어떤 기업인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이제 올해 3월 기준으로만 따져도요. 네. 이제 시가총액 2위의 글로벌 이제 보안 기업이라고 보안 할 수가 기업 있습니다. 중에서 네네. 시가총액 2위라는 네, 말씀이시죠? 보안 기업 중에 네. 이제 큰 기업 외 두 번째 규모를 자랑을 하는 그런 네. 형태의 이제 보안 기업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백신을 이제 운영을 좀 하다가 문제가 발생을 한 회사기는 한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자체는 국내에서는 이렇게 많이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네. 이제 주로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보안 제품들을 판매하는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국내에서 아무래도 좀 덜 사용하다 보니까 덜 알려져 있긴 한데 네네. 해외에서 아주 유명한 기업이죠. 네. 직원 수가 한 7천 명이 넘고 연매출이 30억 달러가 넘고 네. 정말 잘 나가는 사이버 보안 기업이라고 네. 알려져 있더라고요. 저도 네. 이번 이제 사태 통해서 알게 되는데 조금 더 저 여쭤볼게요. 네. 그 이제 MSOS 그 운영 체계하고 이번 사태 원인이 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어떤 관계라고요? 교수님?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 체제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이제 소프트웨어하고 이제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에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백신을 서비스로 제공을 한다라거나 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판매를 하는 이제 백신 소프트웨어 자체가 네. 물론 이제 그 백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라든가 다른 백신 프로그램들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운영 체제 상에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 체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운영 체제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애플에서 운영을 하는 iOS 같은 형태의 네. 운영 체제도 있고 네. 다양한 형태의 운영 체제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 운영 체제는 어떤 특정 소프트웨어라든가 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녀석들이 이제 동작을 할 때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네. 최상의 환경을 이제 제공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네. 당연히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이제 요 소프트웨어도 동일하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운영 체제, 윈도우즈 운영 체제 상에서 이제 동작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상당히 밀접한 관계는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들은 그 동작을 하고자 하는 네. 그 PC나 서버에 설치된 운영 체제와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백신이 펠콘이라는 거예요? 네네, 팔콘.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업데이트를 하려다가 문제가 생겼다는 네네, 거죠. 네. 네. 그래요. 펠콘이 송골매 이런 것 같은데. 근데 그 MSOS의 그 취약성이 왜 그럼 이번에 지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운영 체제라고 하는 윈도우즈 운영 체제가 네. 이제 보안에 무조건 완벽하다, 취약점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즈 운영 체제 자체에 대해서 이제 취약점을 지적을 하는 의견들도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 네. 이유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운영 체제는 일단은 개방성이라고 하는 특성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 이유는 물론 이제 세계 각국에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 유럽에서 요구를 하는 수준도 맞춰야 되고 국내에서 요구하는 수준도 맞춰야 되고 하는 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운영 체제에 대한 개방성을 이제 보장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협약이 이제 2000년대 초에 맺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방성이라고 하는 네. 그런 특성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개방성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상호 운용성에 대한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 체제상에서 뭔가 동작을 하려고 하는 소프트웨어라든가 네. 네.
프로그램들이 내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만들어서 탑재를 하게 되면 뭐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오작동을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으니 네. 차라리 처음부터 니네가 이제 개방적인 그런 특성을 좀 오픈을 해주고 네. 우리가 충분히 제품을 업데이트를 하거나 업로드를 하거나 설치를 하기 전에 네. 상호 운영성에 대해서 충분히 좀 검토를 해보고 네. 체크를 해보자. 네. 라는 취지가 조금 이제 강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운영 체제를 개발을 했던 개발자들 네. 뭐 이제 100%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개발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조금 더 이제 접근해서 뭔가 이제 이 운영 체제를 갖다가 한번 볼 수 있고 뭔가 이제 다뤄볼 수 있는 형태. 제가 취약성에 네.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 말씀 네. 해주셔서 조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교수님. 그 그런 부분 때문에 네. 그게 이제 근본적인 취약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개방성이 있다는 네. 것 자체가. 네, 그만큼 이제 상당히 이제 낮은 수준까지도 이제 소프트웨어를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네. 운영 체제를 개발하는 개발자들만큼 수준만큼 이제 이 운영 체제의 낮은 수준까지 접근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네. 환경들에 있어서 네. 뭐 취약점이 존재가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개방성이 높을수록 안정성은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네. 이게 그 이제 MS의 MS OS의 근본적인 취약점을 지적하는 입장에서는 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런 형태로 운영 체제를 운영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근본적인 취약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 이유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네. 이 파장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네. 형태로 이제 운영 체제의 운영 방식에 대한 부분을 좀 지적하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그 전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네. 어떤 피해 사례들이 있었죠? 뭐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서도 많이 발표가 돼서 이제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가 상당히 많이 보고가 됐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금융 관련해서는 네. 이제 런던 증권거래소 장애가 발생을 하면서 네. 이제 지수 산정이 상당히 좀 늦어진 경우가 네. 발생을 했죠. 네. 그리고 그 지수 산정이 이제 제때 이루어지고 관련된 데이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조금 이제 공유가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그런 부분에 좀 차질이 발생을 했고요. 네, 뭐 송금 서비스가 중단된 은행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뭐 네. 영국이나 호주, 그다음에 네. 뭐 다른 나라들에서도 송금 서비스나 금융 서비스가 지연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네.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항공사 같은 경우도 네, 카운터 네. 마비, 그다음에 항공 지연 등이 네. 발생을 하면서 이제 뭐 하루 만에 2,000여 편이 넘는 항공편이 결항이 되거나 지연이 네. 되는 사태가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국내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피해가 적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네. 10여 개 기업 정도가 이제 피해를 입었다라고 좀 보고가 되었고 네. 일부 이제 그 이스타항공이나 제주항공 같은 이제 저가 항공사들이 네. 이제 발권이라든가 예약 시스템 오류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좀 피해가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주공항이라든가 김포공항 쪽에서 이제 키오스크가 마비가 되면서 네. 이제 뭐 좀 지연이 되는 그런 피해가 보고가 됐었고요. 네. 우리나라가 피해가 적은 거는 이제 이유가 있겠죠. 네, 뭐 상대적으로 이제 피해가 적었다라고 볼 수가 네. 있는 부분인데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내에서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백신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런 왜 상황이었고요. 그랬을까?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네, 그 부분은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보안 제품이라든가 보안 솔루션 등을 이제 도입을 하거나 사용을 할 때 네. 관련된 법이라든가 규제 또는 뭐 여러 가지 인증 제도들에 대해서 좀 영향을 많이 네.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기업이라든가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외산 제품을 쓸 때 네. 여러 가지 법, 규제, 인증 제도 등을 고려를 해봤을 때 복잡하게 가는 것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뭐 유지 보수라든가 뭐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네. 이제 조금 더 이제 국내 제품들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그래서 이렇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이유가 국내에서는 오히려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던 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군요. 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이제 뭐 꼭
그렇게 이제 법이라든가 규제 자체가 이런 사건이 이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대응책으로 이제 그건 아니죠. 연결이 되기는 어쨌든 조금 덜 이제 어려운 쓰니까 상황. 피해는 좀 네네. 덜 입었다는 거는 네네. 국내 맞는 같은 거고요. 경우는 뭐 네.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뭐 병원에서 수술 같은 거 진행 못하고 이런 사례는 굉장히 안타깝게 다가오던데 네. 지금 어떻게 좀 이 관련해서 피해 수습이라든가 복구는 어느 정도 됐는지 지금 상황 궁금해요. 네. 사고 직후에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CEO도 이제 언론에 나와서 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네. 뭐 최대한 피해 복구에 이제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와도 협력을 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뭐 관련 기관들하고도 협력을 해서 빠르게 이제 피해 복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네. 뭐 미국의 이제 국토안보부나 이제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도 네. 이제 상당히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생각보다 이제 조금 빠르게 복구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행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여 개 정도 뭐지 아까 피해가 있었다라고 네, 보고가 네. 됐었는데요. 다행히 22일 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제 10개에 대해서는 이제 피해 복구가 완료가 됐다라고 네.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과거에도 이제 IT 서비스 장애는 왕왕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사태는 정말 거의 역대 최고 수준인 것 같아요. 네. 이번 사태가 어떤 면에서는 글쎄요 초연결 사회에 좀 어두운 단면이랄까요? 그런 걸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네, 어두운 단면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제가 좋지 않은 부분을 표현을 아닙니다. 하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뭐 일단은 좀 뭐 악용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뭐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네. 보안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상대적인 특성이라든가 이제 양면성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초연결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여러 가지 IT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네. 사람하고 기계도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너무 연결이 맞습니다. 많이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네. 이제 데이터 공유라던가 뭐 정보 공유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너무 활발하게 되어 있고 너무 쉽게 되다 보니까 이제 편리함은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네. 그 편리함이 커지는 만큼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심각하게 좀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네. 보안 관련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편리함 이런 거가 높아질수록 안정성은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뭐 네. 시소의 비율을 그쵸. 한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네. 그 뭐 편리함을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 안전성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감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네, 되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뭐 너무 이렇게 보안성에 치중을 하다 보면 편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더 포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네, 뭐 이 균형을 맞추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의미에서 시소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네. 소수 기업의 기술이 시장을 독점적으로 장악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사소한 오류에도 대규모 혼란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소수 빅테크에 대한 의존도를 좀 깨야 된다. 이런 얘기도 벌써부터 나오던데 거기에 대한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근데 뭐 이 부분은 이제 그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뭐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 체제라고 하는 녀석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주 범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네네. 그런 이제 운영 체제거든요.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이제 소프트웨어 백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네. 국내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보안 분야에서는 이제 세계 2위의 글로벌 기업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제품들도 마찬가지고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제품들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시장 점유율이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높다라는 것 자체는 사용자가 그만큼 많다라는 게 될 수도 있고 네. 그게 결국에는 이제 기술적인 의존도로 이제 번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요. 뭐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만큼 시장 점유율이 높고 뭔가 이렇게 기술적인 의존도를 확보를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제 기술에 대한 안정성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좀 받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네. 이제 실제로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높은 시장 점유율이라던가 기술적 의존도로 인해서 사고가 네. 발생이 됐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이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가 이번 IT 대란을 피해갔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이 이제 네이버나 KT 등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국내 보안 제품들 다 사용하고 있는 건데 네. 완전히 좀 안심하기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꼭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국내에서 뭐 국내 제품을 사용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는 할 수가 없고요. 네. 뭐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법이라든가 규제, 인증제도라는 그런 이제 특수한 환경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네. 기업들이나 공공기관에서 국내 제품을 조금 이제 선호하는 뭐 그런 측면이 조금 뭐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제품들도 동일하게 업데이트를 할 때는 뭐 이렇게 검증을 한다라거나 네. 안정성 테스트를 한다라거나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철저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꼭 국내 제품 자체가 뭐 이런 역할을 쭉 수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네. 부분은 아니고요. 네. IT 환경은 늘 예상치 못한 오류, 뭐 맞아요. 이번 같은 경우도 네. 있고요. 해킹이 아니더라도. 예, 네. 그렇죠. 뭐 인위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뭐 초연결 사회의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뭐 의도치 않은 뭐 오류나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번 사고 자체가 국내 보안 업체뿐만이 아니라 뭐 관련 기관들한테도 이제 좀 뭐 경종을 울리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 IT 대란이라고 불리는 만큼 피해 규모도 뭐 수조 원대에 달한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네. 그 피해 기업들은 그럼 피해 보상을 다 받는 건가요? 어떤가요?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현재 이제 알려진 피해 규모만 해도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제 직접적인 손실만 뭐 한화로 이제 7조 5천억 가까이 되고요. 그 외에도 의료나 금융 분야 같은 경우에 뭐 이 두 분야만 합쳐도 거의 4조 원 가까이 되는 규모고 네. 특히 이제 항공사 같은 경우에도 뭐 한 1조 2천억 정도의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한 걸로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2차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는 피해는 추산이 안 된 것이고 네. 주로 이제 이런 추산 자체도 미국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쪽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서 추산이 된 거다 보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피해 집계를 하면은 규모는 훨씬 커질 것 같고요. 이제 피해 보상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도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뭐 카카오 뭐 이제 먹통 사태라고 네. 하는 것도 있었고 뭐 한 10년 전에는 이제 KT 뭐 데이터 센터 화재 사건도 있었고 근데 네.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보상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이제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사고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네. 발표를 하면서도 피해 보상과 관련된 얘기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사이버 보안 쪽의 보험을 담당을 하는 이제 회사가 발표를 한 내용을 보면 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약관상에도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없다고 합니다. 네, 이제 뭐 환불에 대한 조항은 있는데 이제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없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모든 뭐 피해 규모가 이제 집계가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법적 다툼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좀 많은 시간이 걸릴 것 네.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좀 마무리를 해보았으면 하는데요. IT 대란에 대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번에 정말 절실하게 하게 네.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좀 짚어봐야 될지 꼭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안 관점에서 보면 이제 100%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만들거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상당히 네.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안 사고가 이제 발생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네. 또 상시 점검도 하고 검토하는 작업이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 피해 보상 아까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고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이제 책임과 피해 보상에 대한 주체가 과연 누구냐에 네. 대한 부분들도 이제 반드시 뭔가 이제 제도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렇겠네요. 의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직접적으로 이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업데이트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업데이트를 할 때에 이제 품질 테스트라던가 네. 뭐 상호 운용성이라든가 안정성과 관련된 테스트를 좀 더 강화를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네. 뭐 이제 기업의 업무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최대한의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네. 빠르게 대응하고 복구할 수 있는 이제 사이버 복원력, 네. 회복력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곽진 아주대학교 사이버 보안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일정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 짚어보는 주간 증시 동향 순서입니다. 오늘도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미국 증시가 좀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 미국 증시 흐름 살펴보고 이제 우리 시장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제 그 미국 증시는 좀 기술주가 안 좋아가지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2.1% 정도 하락을 했고 네. S&P 500은 마이너스 0.8%인데 다만 다우지수는 또 올랐어요. 0.8%. 그래서 4주 연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또 러셀 2000 지수도 3.59%. 이제 한마디로 경기에 민감한 소형주나 대형주가 네. 좋았고 그동안 올해 내내 뭐 증시를 이끌었던 기술주는 좀 부진한 흐름이었다라고 좀 지난주도 좀 보시면 되겠고 네. 지난주에 엔비디아가 4% 빠졌고요. 테슬라가 마이너스 8%. 네, 네. 네, 그래서 주요 뭐 빅테크들이 일제히 이제 하락을 했는데 특히 이제 지난주 그 미국 증시 기준으로 수요일 날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날 나스닥이 무려 하루에 3.5%나 네, 급락을 네. 했었거든요. 하루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충격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다만 이제 그 정치 리스크가 최근에 좀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급부상하면서 조금 네. 이제 완화가 되고 있고 또 미국이 금리 인하를 이제 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또 금리에 민감한 중소형주나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의 주가는 오르고 있어서 미국 증시는 한마디로 너무 그 기술주에 쏠렸던 이 현상이 일단은 그 소외받았던 쪽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등 다 거의 다 빠졌어요. 네, 거의 다 빠졌어요. 예. 7이라고 네, 하는 맞습니다. 게 그래서 예. 시총이 1,038조 원가량 증발했다 이렇게 네.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이제 미국 6월에 그 PC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이게 네. 이제 발표됐는데 네. 예상보다는 살짝 높게 나왔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거의 뭐 시장 기대치의 전망치 부합한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어. 금리 인하 확률에는 변동이 없었고 아, 이제 네. 그 근원 물가라 그러죠. 에너지랑 식품 가격을 뺀 근원 개인 PC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네. 예상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지만 그러나 전월과 대비해서는 거의 똑같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네. 크게 뭐 영향을 안 줬고 특히 이제 우리가 3개월, 6개월치를 이렇게 연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한 달만 보면 좀 그러니까 3개월치, 6개월치 끊어서 보기도 하는데 연주는 그걸 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아, 근데 네. 3개월 수치가 지난달에는 5월달 기준으로 3개월 수치가 2.9였는데 네. 6월에는 2.3으로 확 떨어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으로는 이건 꺾이는 게 맞다. 아.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 PCE 지표 나오고 금요일 날은 미국 증시가 크게 올랐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고 미국의 주요 IB들입니다. 네. 웰스파고에서는 9월에 금리 인하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 데이터를 봤을 때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에보코에서도 근원 PC 물가지수 양호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하 확률은 좀 높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 확률이 9월에 87.7인데 네. 심지어 그 이번에 그러니까 한 번 인하할 때 0.25% 낮추잖아요. 네네. 보통 50 그러니까 0.5% 50bp라 그러죠. 네. 요 확률도 11%가 넘어요. 빅스텝으로요. 네, 그러니까 빅스텝도 갑자기 얘기가 나오니까 오.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는 당연한 건데 혹시 더 세게 인하하는 거 아닌가? 그것까지도 좀 시장은 조금 염두를 해두고 있는 것 FOMC 같습니다. 회의가 언제 열린다고요? 일단 9월에 열리지만 이번 주에는 수요일 날 네. 그 열리게 됩니다. 네. 7월에는 근데 금리는 금리 아마 동결할 걸로. 네. 네, 그래서 9월 그러니까 근데 7월 FOMC를 보면 이제 9월에 할지 안 할지가 조금 이제 힌트는 나오겠죠. 네. 자, 그 M7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흔들린 원인을 조금 더 살펴보고요. 네.
그들 기업들의 그 조정은 더 이어질지 이것도 궁금해요. 사실 이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컸던 건 알파벳 실적 발표하고 나서 네. 그날 이제 알파벳 CEO가 좀 언급을 했던 게 좀 더 인내심을 가져달라. 왜냐하면 AI 투자를 줄일 수는 없고요. 해야 되는데 네. 주주들은 이제 그거죠. AI로 돈을 벌어달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은 돈 벌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AI 서비스를 통해서 뭔가 수익을 많이 내야 되는데 아직은 초기 국면이다 보니까 투자는 해야 되는데 돈을 벌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이거는 네. 메타도 지난 1분기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주가는 오른 상태에서 이런 좀 AI 수익화에 대한 의문부호가 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주가 좀 빠졌고 또 거기에 순다 피차이 그 알파벳 CEO 같은 경우는 우리에겐 과소 투자의 위험이 과잉 투자의 위험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돈 못 번다고 투자를 줄일 수는 없대요. 네. 왜냐하면 몇 년 후에 AI 투자 안 했다가 네. 경쟁자에 밀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결국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주당 가치가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주주환원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감들이 일단 시장에 좀 표출이 됐다. 그래서 한마디로 시장은 좀 언제 실적으로 좀 보여줄 거냐. 이거에 대한 이제 계속 요구를 하는데 CEO들은 아직은 좀 기다려달라. 이 메시지를 던지다 보니까 좀 네. 일부 실망한 게 아닌가. 알파벳 CEO가 이름이 뭐라고요? 그 순다 피차이요. 썬다 피차인가? 네, 썬다 피차인가요? 저는 순다로 봐가지고. 제가 헷갈려서 다시 한번 썬다 피차. 여쭤봤고요. 네. 어쨌거나 지금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렀던 게 이제 심지어는 미저러블 세븐이라고까지. 네, 요즘엔 맞습니다. 어떻게 조어를 하더라도 이렇게 네.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리고 엔화가 좀 부쩍 상승하는 게 네. 눈에 띄지 않습니까? 뭐 엔화 때문에 미국 기술주가 급락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번 주에 당장 또 BOJ가 네. 열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동안 엔화가 너무 약했잖아요. 근데 엔화 약세에 계속 베팅을 한 거예요. 투기 세력들이. 근데 그때 엔화를 이제 매도를 한 거죠. 엔화를 이제 매도한다는 건 공매도랑 비슷한 개념인데 내려가는 쪽에 네. 계속 매도를 하면 네. 수익이 나죠. 네, 네. 예. 그러니까 계속 약하니까 투기 세력들이 더 붙었는데 근데 대신에 그걸 매도하면서 어디에 투자를 했냐면 미국 빅테크나 금이나 이런 네. 대체자산에 투자를 해놓은 거예요. 네. 근데 왜냐하면 미국 빅테크는 워낙 주가가 좋으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미국 빅테크 수급이 더 쏠렸는데 네. 엔화가 강세로 바뀌면 이게 공식이 깨져버리죠. 아. 역류를 한다 그러죠. 아. 근데 공교롭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습 당하고 나서 엔화가 갑자기 강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제 정책이 달러 약세 쪽이거든요. 네. 그럼 달러랑 엔화는 또 반대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러가 강하면 엔화가 약하고. 근데 달러가 약세 쪽으로 예. 하려고 하면은 엔화가 네. 강해질 거고. 근데 트럼프 정책을 보니까 이거 달러는 또 더 강해지긴 어렵겠다. 또 거기에 미국의 금리 인하 확률은 이제 거의 90%에 가까워지고 있고 네. 이러니 달러가 더 올라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또 금리 인상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엔화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때 네. 그래서 엔 달러가 그때 160엔이었거든요. 네. 지금 153엔까지 그렇죠. 이게 떨어졌다는 건 거의 한 엔화가 보름 만에 이렇게 떨어진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엔화 투자하신 분들 작년에 많으신데 850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오늘 보니까 900원 넘었더라고요. 다시. 네. 그래서 엔화가 좀 강해졌는데 근데 엔화가 강해지면 어쨌든 그동안 이제 샀던 빅테크를 또 환매를 하고 엔화를 사게 되거든요. 반대로. 네. 이걸 팔고 저걸 엔화를 사야 되니까. 그래서 이 엔캐리 이거를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용어를 네, 많이 네. 쓰는데 그래서 미국 빅테크가 좀 많이 빠졌다라는 얘기도 들리긴 합니다. 근데 이게 명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엔화의 이 변동성에 여러분이 주목을 하셔야 될 게 엔화가 어쨌든 미국 자산하고도 연결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엔화 흐름 좀 잘 지켜보시고 이제 관건은 이번 주 또 수요일 날 일본이 BOJ를 열어서 네. 이제 금리를 지금 인상할지 잘 모르겠어요. 동결할지 모르는데 확률은 네. 45%래요.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인상 쪽이 45. 네, 인상이 네. 45인데 네. 어쨌든 뭐 미국의 일본의 물가 지수가 지난주에 조금 낮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안 올릴 거란 얘기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하반기 한 번 정도 인상하는 거는 시장이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시기의 문제지 결국 인상은 할 것 같다. 다만 그게 7월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국내 증시는 오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네. 오늘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올랐고 네. 오늘 이제 지수만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2,760.53포인트로 네. 1.23% 올랐고요. 네. 코스닥은 807.99포인트로 1.31% 그러니까 양시장 모두 다 1% 이상 피는 상승하면서 33.63포인트 네. 올랐고 코스닥은 10.43포인트 네, 그래서 올랐어요. 양 네. 지수 다 이제 급등세로
마감이 됐고 네. 오늘 시장을 이끈 가장 큰 이제 주인공은 제가 네. 봤을 땐 밸류업 기대주들인 것 같아요. 현대차가 네, 거의 네. 5% 올랐고요. 네. 신한지주가 지난주에 뭘 공시했냐면 앞으로 3년 동안 3조 원 주주 환원하겠다. 뭐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거. 아. 연간 거의 한 1조 원 규모나 되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이제 돈을 주주 환원에 쓰겠다고 공시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주가가 한 4% 이상 또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밸류업에 대한 이제 기대감, 거기에 또 오늘 화장품이나 조선가치 수출 잘 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좀 오르면서 어쨌든 국내 증시는 지난주 부진 딛고 네. 오늘은 좀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같은 건 어떻습니까? 지금 그 실적은 잘 나왔는데 예. 지난주 빠졌다가 오늘은 다시 오늘은 반등을 좀 한 반등했어요. 거죠. 예, 반등을 했는데 예. 이렇게 좀 빠진 이유는 이제 미국과 똑같아요. 미국도 실적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향후 전망에 대한 좀 우려가 있었고 네. 거기에 삼성전자가 이제 HBM3라는 제품을 엔비디아에 드디어 공급을 했다라는 뉴스가 뜬 거예요. 네. 이번엔 드디어 들어갔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스트 통과하고 하고 이제 HBM3랑 3E가 따로 있는데 네네. 3는 3는 공급에 이제, 들어갔고, 예, 들어갔고 3는 이제 예. 퀄컴 테스트 아직은 테스트 중이에요. 테스트 중인 근데 거예요. 이제 HBM3가 일단 들어가다 보니까 네. 기존에는 한 번도 엔비디아 공급을 못했잖아요. 네. 그러면 순차적으로 공급이 되면 하이닉스한테는 좀 불리하긴 하죠. 그렇겠죠. 사실. 네. 그래서 그런 게 겹쳤고 그날 또 엔비디아가 주가 빠진 날이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주가가 좀 많이 흔들렸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좀 너무 많이 오른 데다가 삼성전자 이제 좀 진입이 약간의 좀 주가에 부정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은 살짝 오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소폭 좀 상승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업 실적이 발표됐는데 지난주에 주가가 급락했다고 했는데 오늘은 어땠어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밸류업 기대감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랐어요? 4.9%. 아, 그래요. 네. 기아가 1%밖에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현대차에 대한 환원 기대감이 더 크다 보니까 네. 좀 올랐던 것 같고. 근데 현대차가 그날 빠졌던 건 뭐냐면은 결국 현대차 실적은 좋은데요. 네. 계속해서 지금 왜냐면 GM과 포드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근데 현대차도 좀 하반기에 둔화되면 어떡할까. 거기다 달러가 약해지면 또 수출에 좀 부정적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런 네. 게 있었는데 다만 이제 오늘 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인도법인이 이제 상장 준비 중에 있고 네. 또 거기다가 주주 환원 기대감이 높은 게 한 달 후에 8월 28일 날 CEO 인베스터 데이라고 이제 거기서 네. 기업 설명을 하는데 아마 주주 환원책 나오지 않겠냐 아, 이런 기대감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대차는 이제 그런 이슈로 좀 오늘 다른 자동차보다는 좀 강하지 않았나 그랬군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선주와 그 바이오는 어떻습니까? 아, 요새 정말 좀 뜨거운데 오늘은 조금 이제 조선주가 약간 조금 이제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뭐 일부 네. 기업들이 10%나 올랐거든요. 하루에. 네. 일단 실적이 너무 좋고요. 실적이 되게 잘 나왔고 거기다가 수주까지. 근데 실적 상승의 배경이 작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인력이 없다. 네. 배 만들 사람이. 근데 이제 외국인 인력도 많이 채용되고 하면서 인건비가 이제 많이 안정화되면서 실적이 잘 나왔고 또 수주도 잘 되고 있어서 네. 좋고. 사실상 뭐 슈퍼사이클에 돌입했다 이렇게 증권가에서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조심하고 있는 게 슈퍼사이클 얘기해서 좋았던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슈퍼사이클보다는요 네. 느리고 오래 가는 사이클 아, 느리지만 좀 오래 올라가는 네. 그걸 많이들 전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는요? 바이오는 금리 인하 수혜도 있고 네. 사실 대통령 누가 돼도 미국에서 약가 인하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바이오시밀러라고 그 복제약. 복제약이요. 네. 요걸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그럼 약가 인하할 때 바이오시밀러 침투율이 더 많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은 비싸거든요. 네. 그걸 대체할 게 바이오시밀러니까. 네. 그래서 누가 대통령 돼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네. 그다음에 오리지널 신약들의 특허가 많이 풀려요. 아, 이런 기간, 부분, 예, 기간이 이제 지나서. 됐기 때문에 네. 그럼 복제약들이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시밀러도 오늘 한 4% 이상 아, 주가가 그래요? 급등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FOMC 회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네.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증시 일정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좀 짚어주세요. 네,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들 실적인데 이제 7월 30일 날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럼 7월 31일은 이제 그날 FMC랑 일본의 BOJ 이제 금리 결정이 있고 네. 그날 삼성전자 실적이 있고요. 메타랑 퀄컴의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8월 1일은 이제 한국의 7월달 수출 데이터가 나오고
그리고 애플과 아마존, 인텔이 또 각각 같은 날 실적 발표를 하니까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은 미국의 고용 지표, 고용 보고서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애플이나 삼성전자 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 네.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엔 저는 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소비자 물가 지수도 네, 발표된다고요? 8월 2일 날 한국의 7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도 아. 그날 이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